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제 124회 토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먼저 한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네, 나쁜 좀 활기찬가요? 명랑, 편안, 여유, 사랑, 친절, 감사.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3분 명상으로 강의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기분 나쁜 좀, 기분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조금 여유, 미움, 사랑, 친절, 음악, 감사.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첫 페이지 한번 오랜만에 한번 챙겨볼까요? 그 시작. 네. 그 꾸준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기초 공부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그 3박자로 되어 있는 수행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MMPT라는 것도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의 약자지요. Meditation,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y Training. 그래서 그 명상, 우리 그 유튜브 MMPT 마음 공부 유튜브에 가면
기초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재생 목록이라고 그러죠. 재생 목록. 재생 목록에 가면은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몇 가지 그 기초적인 공부들을 묶어놨으니까 글로 가셔서 명상, 또 마음챙김 명상, 또 마음챙김, 긍정심리 그 각각에 대한 공부를 틈틈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마음챙김 명상, 명상과 마음챙김을 함께 하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이죠. 명상이 있고 마음챙김이 있고 긍정심리가 있죠. 그래서 명상과 마음챙김을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제 영점나, 특히 영점나를 자꾸 만나서 영점나와 정말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론 일상에서 우리가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겠습니다만 틈틈이 짬나는 대로 나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모습, 기본 나, 그 영점 나를 자꾸 회복하는 그런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해서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좀 올린 것들을 이 재생 목록에다가 예, 나름대로 편집해 놨으니까요. 이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 어, 신참자들께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이제 3박자에서 좀 전체 좀 자세히 나온 그림이 아마 19번. 네. 여기서 우리가 이 긍정심리가 특히 좀 여러 가지가 많죠. 이제 명상은 이제 개방형하고 집중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마음챙김은 딱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만 물론 이걸 함께하는 명상과 마음챙김을 함께하는 마음챙김 명상이 있습니다만 이 긍정심리는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재관법 또 행법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관법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행법 실제 몸으로 행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 볼 때 여기서 특히 그 묵상법이나 심상법 이런 것은 이 묵상 이게 특히 숙고 이 욕구 생각을 쓰는 거죠. 욕구 생각을 쉬는 게 아니라 욕구 생각을 쉴 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욕구 생각을 쓸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구 생각을 쓰는 것으로서 이 묵묵히 숙고하는 특히 웰빙 인지 같은 거, 뭐 성경의 말씀이나 금강경 말씀이나 또 그 밖에 좋은 글들을 깊이 묵상하는 거, 또 일상생활에서 뭐 수영회라든지 아니면 몰발에 4종 세트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상법으로서는 이 자비기원 이 자비행도 있고요. 자비행, 자비기원 특히 이 자비심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은 자비심을 자꾸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칫하게 되면은 무한 경쟁 이러한 속에 살다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뭐 각자 도생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그 연결감이 끊어지게 되고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사랑 자비를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비의 마음을 닦는 자비심을 닦는 이 자비기원 이런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 그 숙고 묵상법과 심상법은 서로 관련이 많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욕구예요. 동기. 내가 나를 향한 또 타인을 향한 그런 사랑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이제 보내주는 건데 이거는 이 인지적인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는 명상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생각을 잘 하다 보면 연결감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비의 핵심은 이제 동기고 이거는 연결감이 있을 때
이런 내 안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또 마음사 이론으로 볼 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들과의 연결, 이 연결이 잘 될 때에 나에 대해서 혐오를 한다거나 나를 비난한다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진정한 자비심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인지, 이런 인지를 웰빙 인지죠. 이런 인지를 잘 묵상하고 숙고하는 이러한 수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 이렇게 뭐 생각을 비우는 명상만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잘 쓰는 이런 긍정 심리의 수행을 잘 해야 되고 특히 요즘 그 이태원 참사 또 관련해서 자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자비심을 양성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긍정 심리의 훈련이죠. 우리의 건강한 욕구 생각을 잘 키우는 겁니다. 욕구 생각을 쉬기만 하는 명상이 아니라 욕구 생각을 잘 키워나가는 이런 긍정 심리의 수행을, 즉 건강한 욕구 생각을 잘 키워나가는 긍정 심리의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자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네, 다시 원래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어 말씀 하나 가져와서 오늘 긍정심리 자비, 네, 자비 수행 관련해서 논어의 이게 위령공편이라 그래요. 위령공 편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비와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자님 제자가 많죠. 예, 중에 보면 안회라는 분하고 자공이라는 분이 많이 대비가 되고 그러는데 안회라는 분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그런 분인데 또 돌을 닦고 그런 분인데 그 대신 좀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좋게 보면 안빈낙도죠. 그분이 또 가난했다고 해서 뭐 고통스러웠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빈낙도하는 정말 마음도 편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자공이라는 분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했나 봐요. 근데 뭐 돌을 닦는 공부 쪽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긴 했는데 그리고 장사도 잘했다 그래요. 장사를 잘해서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에 아주 능한 분이었다 그래요. 자공은. 사실 이 자공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분 이름에 자공인데 자공. 이 공자가 여기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죠. 요 공자는 요거는 이제 한자를 보게 되면 음을 나타내는 게 있고 뜻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 공자가 이게 받칠 공자거든요. 음. 뭐 옛날 뭐 조공무역한다 때 공자. 여기 보면 조개 패자. 이 패자가 이게 재물이죠. 재물을 뜻하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마라. 그래서 이분에는 이 공자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재물이란 뜻인데 그래서 그런가 이분은 좀 재테크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또 유능해서 뭐 노나라 뭐 위나라 이들 재상 높은 관직에도 있었고요. 재테크에도 능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공자님이 무슨 뭐 직업이 있으셨겠습니까? 직업이라고 하면은 좀 요즘 직업으로 하면 좀 교수에 가까웠을까요? 근데 뭐 어디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 뭐 먹고 사셨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많이 뭐 준비해 왔겠죠. 관직에 별로 있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공이라는 분이 재테크에 능하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재정적인 물주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공자 주변의 어떤 제자들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교단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이제 기여를 많이 한 분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실 직업이 없으셨죠. 부처님도 뭐 보면은 그분은 뭐 사실 뭐 특별히 뭐를
요구한 게 없잖아요. 뭐 집이 따로 있습니까? 뭐 옷을 또 따로 뭐 합니까? 뭐 그냥 누추한 옷 한 벌. 식사도 뭐 오후 불식이죠. 아침에 한번 나가서 탁발을 해서 음, 그 신도들이 드리는 거 그걸 이제 자시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를 보게 되면 뭐 형편없는 분들이죠. 공자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좀 길었습니다만 이 자공이라는 분이 그 노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자님의 말씀이잖아요. 공자님이 그 주변 분들과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묶은 건데 거기 위령공편으로 묶인 것에 보면은 자공 이분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자공 이분이 이제 공자님한테 물어봐요. 어떤 것이 이 평생을 우리가 행할 만한 그런 것이 이런 그런 것이 있는지 그 한마디로 그 요약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한마디가 있어서 그거를 평생 지니고 그 실천을 하면 좋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도 궁금한가요? 어떤 것이 평생 그 한 가지 딱 붙잡고 요거 하나만 쭉 끌고 가면 정말 그 삶에 있어서 후회 없이 잘 사는 삶이겠다.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딱 어떻게 좀 엑기스를 어찌 보면 자공다운 질문이죠. 딴 분들은 그냥 뭐 공자님 가르쳐 주신 대로 공부하는데 이분은 좀 똘똘해서 그런지 그거 좀 한마디로 또 요약해서 뭐 하나 없습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공자님이 이제 자활 그러죠. 공자님이 그건 아마도 기서호 이 호자를 할 때는 뭐 아니겠냐 이런 약간 좀 그 완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넌지시 표현할 때 쓰는 게 호자인데 기서호 이 서자가 용서할 서자거든요. 이 기서호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소불욕 물시여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기소불욕 물시여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글자가 좀 쉬워서 제가 한번 좀 써볼까 합니다. 우리 말 먼저 해볼까요? 자공이 문왈 물어서 묻기를 음, 유이런 이 가이 종신토록 종신 행지 자호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공자님이 자왈 음, 자왈 기서호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풀이하시기를 기소불욕 물시여인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한번 좀 자공 그래서 이게 자공이 문, 왈, 이런 이, 가이 이자가 써 있자군요. 이런 가가 먼저죠. 이런 이자가 아니네. 그럼 이런 이 어조사 이자군요. 이런이 그리고 이런이 가이 써 있자입니다. 가이 종신 이 종신에서 마칠 종이죠. 종신토록 종신교수할 때 종신자겠네요. 종신
행지, 그것을 행시, 행지, 자호, 유 이런 이 가히 종신 행지 자호 이렇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자왈 기 용서 서자죠. 서호 기소부력 자기가 이 욕구욕자죠. 욕구욕자. 기소부력 이 베풀다 보시할 때 시자죠. 물시 어조사 어자 시어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좀 글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공이 물었다. 자공이 물었다. 어떤 일원이 있어서 종신토록 행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기서호 서다. 자기가 기소불력,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자신이 욕구하지 않는 것, 그것을 물시여인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 서자가 용서란 뜻도 있거든요. 근데 용서라고만 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의미하는 용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기서호 용서한다. 그러면 뭐 남이 잘못한 걸 우리가 용서라고 할 때는 남이 잘못한 걸 갖다가 그냥 그래 용서한다. 잘못이란 게 먼저 있고 그렇게 뜻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이게 서자죠. 이 서자를 그 파자에 보게 되면 이게 음을 뜻하는 여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음만 뜻하는 게 이 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뜻을 뜻하는데 이 경우에는 뜻을 두 개의 뜻이 모인 거죠. 이게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싸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자로 보게 되면 이렇게 쓰잖아요. 염. 이게 보면은 지금 금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해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마음이 딱 이렇게 음, 딱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염자로 번역을 했는데 싸띠를 의역할 때 그렇지만 여기 서자를 보게 되면 이 용서하다 할 때 쓰는 서자인데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좀 이게 좀 공감이라는 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공감. 마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저는 우리 긍정심리학과 말씀드릴 때 웰빙인지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웰빙인지로 많이 또 강조하는 게 역지사지거든요. 이 역지사지는 이제 바꿀 역자죠. 역지, 이 땅을 내가 서 있는 곳, 역지, 그 다음에 생각해봐라.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역지사지의 인지적인 훈련을 자꾸 해야 자비의 동기가 제대로 살아난다는 거죠. 자비는 기본적으로 동기예요.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배양하는 자비 수행은 제가 명상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상은 기본적으로 비우는 거기 때문에 쉬는 거고 멈추고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 긍정 심리는 건강한 욕구, 동기죠. 건강한 인지, 생각이죠. 이걸 자꾸 개발하고 키우는 거거든요. 마음사 이론으로 보자면 건강한 나들을 자꾸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한 욕구인 자비심,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데 또 중요한 게 이 동기와 인지가 긴밀하기 때문에 인지적 작업이 중요해요. 자비심을 키우는데. 그렇죠. 자비심을 키우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이 역지사지. 저도 잘 안 됩니다만 자꾸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 남편, 아내 그 입장을 자꾸 생각해보는 연습이 돼야 돼요. 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내는 지금 무슨 입장일까? 우리가 하는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그 몰발의 4종 세트 많이 했잖아요. 몰발의 4종 세트. 나는 나에게 몰발해. 이게 마음 사이니까요. 마음 사이니까 내 안에도 여러 나들이 있잖아. 내 안에도. 사실은 역지사지라고 할 때 다른 사람하고만 입장 바꿔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그 다른 나들의 입장에 서봤냐 이거죠. 이거 뭐 다음 주 시험이야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독재를 하는 나로만 살지 말고 조금 좀 쉬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나도 조금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달래면서 이거 끝나면은 너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갈게, 너 좋아하는 음악회를 갈게,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좀 달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자비죠. 자기자비. 그러니까 자기자비를 하려고 그래도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되려면 상대방 입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역지사지 훈련이 아주 중요한 웰빙 인지 훈련이죠. 웰빙 인지 훈련. 여기 긍정심리에 속하는 웰빙 인지 훈련이죠. 이게 이제 요즘 심리학 말로 하면은 이게 정신화 멘탈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멘탈라이제이션. 이 정신화 훈련에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정신화.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 챙김도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여러 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욕구를 갖고 있는지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역지사지는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 나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뭐 후배 이런 관계에서 입장을 자꾸 바꿔보는 훈련이요. 이게 될 때 이게 공자님 말씀하시는 서의 뜻이 아니겠냐. 그냥 뭐 잘못한 거 용서해 준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큰 거죠. 사실 용서라는 말도 그래요. 용서라는 말도 이 용자가 우리 수용할 때 용자예요. 용서한다 할 때 용서. 이게 수용한다 그럴 때도 수용할 때 받아들임이죠. 이 용자가 얼굴 용자의 뜻도 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용기, 그릇의 의미거든요. 이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무슨 안에 무슨 항아리 같은 것을 담아놨다, 가둬놨, 그걸 배치해놨다, 두었다 이런 거거든요. 어디다 뭘 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이 좀 얼굴 비슷해서 나중에 얼굴의 뜻을 쓰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기, 담는다 그런 뜻이에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의식 공간에 어떤 사건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마음을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함을 떨어져 마음 챙김한다는 것은 이게 수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동전으로 비유하면 이쪽 면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이쪽 면에서 보면 받아들임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용. 내 마음이 화가 난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럴 때 그 속에 매몰된 게 아니라 불안할 때 불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불안이 내 의식 공간에 하나의 현상으로 딱 이렇게 품어지는 거죠. 내가 그 불안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용자거든요. 담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또 용서라고 쓰게 되면 이게 보면 내가 품을 수 있고 마음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너그럽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생각 많이 하죠. 제 이름에 제가 정호 아닙니까? 이게 바를 정자야, 바를 정자. 교수하기엔 딱 좋아. 너 잘못했어, 잘했어. 너 이거 좀 몇 점이야. 여기 틀렸어, 맞았어. 교수하기엔 딱 좋은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좋은 거 아니죠. 때로는 좀 모른 척하고 그래.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거든. 이 품는 거. 이 자공이라는 분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변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학식도 아주 깊고, 그래서 장사까지 잘해. 재테크까지. 그래서 공자님도 도와드리고 말이죠. 그런데 모자란 게 뭐냐면 이게 품어주는 게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남 칭찬도 잘해요. 너 잘했어. 맞아. 아주 훌륭해. 이렇게 이것도 잘하는데 그 대신에 못한 게 있으면 또 곧바로 지적질하는 거지. 너 이거 틀렸어. 이게. 이 공자님도 물론 성인들이 대부분 성현들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 좀 말씀이 달라. 그래서 이 뭐 아내가 물어봤다면 좀 다르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공이라는 분이 물어보니까 이 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너그러움. 그러니까 맞아, 너 잘했어. 칭찬도 잘해. 근데 잘못한 것도 지적도 잘해. 근데 그 틀린 건 아니지.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는 건 좋은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근데 딱 지적이 딱 들어오면 마음이 아프잖아. 그잖아요. 이런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잘못됐을 때 때로는 그 이 노자에 보면 동선시라고 그러죠. 동선시. 좀 이쪽을 다시 하겠습니다. 동선시. 요즘 말로 하면 타이밍이야, 타이밍. 움직임이 사람들과의 친교에 있어서는 뭐 의리가 중요하고 이렇게 쭉쭉쭉 말씀하실 때 노자 도덕경에 움직임에 있어서는 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어, 아내가 틀렸어, 남편이 틀렸어, 분명 자녀가 틀렸어. 그래도 지금이 그때인가? 내가 이게 말하면 좋은 때인가? 이것까지 헤아려야 하는 거죠. 이것까지. 그러려면 이 역지사지가 돼야 되는 역지사지. 상대방이 지금 내가 옳지만 이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만한 때인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죠. 내가 옳더라도 지금이 그때인가? 때가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칫하게 되면 이러한 품는 거 이것이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공이 물어보니까 공자님께서 기서호, 그거 서가 아니겠니? 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그거 서가 아닐까? 기소부력 물시여인. 네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걸 남한테 하잖아. 그럼 그래. 내가 지적받고 그럴 때 그래. 내 마음이 쓰리지, 아프지.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면 동선시. 어느 때가 타이밍 잘 봐서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일 만할 때, 또 표현도 우리가 애들 약 줄 때 달콤한 거랑 섞어서 주잖아요. 그냥 쓴 약을 그냥 주지 않고. 그것처럼 뭐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오라 메시지가 있더라도 이 달콤한 이렇게 약을 애들 약 줄 때도 이렇게 달콤한 거랑 같이 해서 주듯이 그렇게 좀 말할 줄 알고,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 이런 너그러운 마음, 이 서라고 할 때는 이 같을 여자, 마음 심자, 이 서자는
용서 이런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보다도 좀 품어준다. 사실 용서라는 말 자체도 풀어보면 이 크게 품어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공감하면서 마음을 갖게 한다. 역지사지할 수 있으면서 품는 거거든요. 마음의 캐파, 의식의 캐파, 이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너그럽다 이런 수행. 그래서 오늘은 이 공자님의 말씀 중에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물어본 그 평생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실천할 한마디 말씀 가르침 하나 주십시오. 그랬을 때 기서호 서가 아니겠니? 서라고 하는 것은 기소불역 물시여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실천하려면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명상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숙고를 잘해야 돼요. 상대방은 어떤 입장일까? 이거를 지금 전달하는 게 좋은 걸까? 숙고하는 삶. 요즘 명상 좋아한다고 자꾸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잘 쓰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잘 쓰기 위해서 비울 줄도 알아야겠죠. 이제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자님 말씀 노노 위령공편에 나오는 자공이 공자님께 물어본 질문과 기서호에 대해서 그 우리 MMPT 마음 공부 중에 긍정심리, 특히 자비심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웰빙 인지와 이런 건강한 동기인 자비의 동기를 어떻게 연결하는데 연결할 것인가에 있어서 공자님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1분 정도 중간 명상하고 질의응답 시간 소감 갖겠습니다. 자, 몸 가만 편리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행하시면서 체험한 좋은 체험도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또 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있으면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잘 지내시는 모양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그 전에 그때 좀 몸이 거의 이제 쇠약해지신 때였는데 한번 그 설날에 그때 모여가지고 덕담 한마디 주세요 그랬더니 무탈 그러시더라고요. 무탈 탈이 없다는 거죠. 무탈.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무탈하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 탈이 없구나. 무탈하다. 무탈한 것의 그 감사, 무탈한 것의 행복, 그것을 그 깨달을 줄 아는 또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뭐 특별히 수행에 어려움이 없고 그러신 것 같은데 수행이 어려움이 없더라도 그럴 때 더 그 주마가편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오히려 좀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 전보다 그 참가자 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너리즘에 빠졌나?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란가? 그래서 줄었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됐다. 아 진짜 뭐 이제는 하산해도 되겠다. 그래서 하산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 혹시라도 뭐 아니겠죠. 아니겠습니다만 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늘 새롭게 공부하는 재미,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 아, 또 내가 실수할 때,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것에 걸리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재미. 그래서 그 다음번엔 넘어지지 않고, 음, 그, 그거를 이제 내가 해낼 수 있는, 그거, 뭐, 애들 그 컴퓨터 게임을 하면 이 몬스터는 내가 아주 뭐 손쉽게, 밥 먹으면서도 내가 해치울 수 있어. 뭐 이 정도로. 네. 그 재미, 그런 그 마음 공부의 재미를 느껴가시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창 제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채팅창 해주시고. 어, 늘 새롭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좋으니까 좋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가끔 이제 뭐 못 나오시더라도 또 유튜브 보시고 또 아니면 또 때때로 다시 또 현장감 있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선생님이 질문 손 드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서 좀 네. 제 얘기가 제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 네, 예.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외국 회사를 좀 다니면서 어떤 음, 그런 포지션에 있어서 좀 경쟁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간에 이렇게 보면서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너무 이렇게 좀 내세우려고 하고,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끌어당기려고 뭐 이렇게 줄 라인이라고 하죠. 음, 그렇게 한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분노하고 이렇게 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이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더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는 마음 공부를 좀 하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화가 나지만 그게 음,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음, 그래 내가 나도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 뭐 이렇게 그 본사 이런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외국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막 아부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음, 아, 뭐 그럴 수 있다. 뭐 음, 입장이 뭐 나도 저런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겠다. 뭐, 뭐 내가 밀려봤자 얼마나 밀릴까 이런 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데 근데 마음이 평온하면서도 조금 쓸쓸한 거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해야 되지? 왜 저 음, 사람을 이렇게 싫어해야 될까 하는 이렇게 또 생각은 좀 남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의 지금 숙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 싫어하지는 말자라는 음, 이런 생각이 좀 많은데 음, 그게 사실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좀 평정심을 갖고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좀 대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그게 좀 잘 안 네, 되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시 강조합니다만 몰발의 4종 세트, 몰발의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북극성입니다. 저 종종 얘기하죠. 이게 답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은 뭐 야간에 뭐 배를 운행할 때 뭐 GPS를 쓰겠습니다만 옛날에는 GPS가 어디 있어요? 북극성을 보잖아요. 북극성을 보는 이유는 북극성에 가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내가 지표 삼음으로써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몰발에 혹은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무엇이 바른 삶인가, 무엇이 바른 삶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을 품은 사람과 안 품은 사람의 삶은 다르죠. 과연 나는 뭘 바라냐? 내 인생에서 수명이 지금 늘었다고 하지만 100세 아닙니까? 100세. 100세잖아요. 100세. 수명이 늘었지만 100세잖아요. 금방입니다. 제가 내년에 정년인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나요? 90 몇 년도에 무슨 보험 들라 그래서 보험 뭔지도 모르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잘 든 것 같지도 않지만 열심히 지금도 붙고 있는데 뭐 그 큰 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보장성이었나 잘 모르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마감 연도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보험 끝나는 때가 2023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2023이 오나? 근데 내년이잖아요. 내가 내년에 지금 죽을 날이라면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죽는 순간에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거, 여한 없이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일단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혹은 그런 생각이라도 하나요? 열심히 승진하려고 그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또 동기들을 제치고 첫 번째로 뭐 이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돈을 만들고 어떻게든 간에 뭐 강남에 집 한 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신경 쓰고 그게 주의를 모을 때 내 시간과 노력과 생각을 더 거기다 몰입할 때 과연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나? 내가 나도 죽는다는 거. 내가 죽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죽고 싶다는 거. 내가 죽을 때 정말 여한 없이 아, 잘 살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나? 내가 죽는다는 생각 해봤나? 이런 관점을 이게 죽음 묵상이죠. 이건 명상이 아니죠. 이건 비우는 게 아닙니다. 깊이 숙고하는 겁니다. 긍정심리의 숙고죠. 그럴 때 뭘 바라는지 내 욕구, 동기상태 이론, 동기, 욕구죠.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물론 웰빙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내 동기를. 그러니까 선생님은 삶에서 그걸 가치라고도 하죠. 가치. 가치라고도 부르죠.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놓치지 않으면은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요. 부질없다. 부질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그렇게 뭐 쓸쓸하다, 허무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자님 오늘 말씀에서 공자님 제가 몇 번 나옵니다만 변리, 사의 이를 보면 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특히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은 이 리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이것만을.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대로 된 얼치기가 아닌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어떤 게 나를 위한 건지, 무엇이 나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삶의 자세, 온전한 이기주의자, 지혜로운 이기주의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이와 리가 불이구나, 둘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의를 따르는 것이 나한테 정말 이로운 거구나. 이게 이와 의가 따로 있어가지고 분리돼가지고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둘이 아니구나. 아, 의가 리구나. 선생님이 그 살면서 승진을 늦게 할지도 몰라요. 또 연봉이 남들보다 늦게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바보는 아니니까 그 기본적으로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본주의의 그 경쟁 속에서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거예요. 적어도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지금 당장의 이로 보자면은 이렇게 하고 뭐 때로는 남을 짓밟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더 빨리 성공하는 거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이로운 걸까요? 정말 나에게 이로운 게 뭔가? 뭘 바래? 뭘 바래? 나에게 정말 이로운 게 뭔지를 깊이 숙고한다면 그 행동이 다를 거예요. 또 그거를 알아보는 리더도 있을 겁니다. 그런 리더가 있으면 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는가,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분야를 사랑하고 내 분야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내 능력, 그 유능 동기죠. 중요한 심리 동기 중에 자율 동기, 유능 동기, 관계 동기에서 이 유능 동기를 충족하며 느끼는 그 즐거움, 내일을 열심히 하고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지사지할 줄 알고 기서호 할 때 서를 할 줄 알고 이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성장 중에 뭐를 내가 더 추구할 것이냐, 성공을 더 추구할 것이냐,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물론 이것도 제대로 되면 성장과 성공이 둘이 아니다, 불이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삶에서 자신의 동기를 잘 아는 거, 뭘 바래.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은 갈등이 있죠. 아, 이때 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또 깊이 이제 이런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 질문을 통해서 숙고하게 되겠죠. 매번 주어진 저 친구가 나를 험담하고 있다든지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이것은 삶에서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이런 숙고하는 웰빙 인지를 가지고 숙고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내 기본적인 가치관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상황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솔루션이 아니라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좀 자기 내면을 이해하고 내면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겠죠. 너무 좀 그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그 현실에 다가오지 않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교수님. 그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많은 시간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네. 그런 상황이 오고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막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앞질러 가고 나를 네. 험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꼬리를 물으면서 막 그냥 과대한 망상을 빠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마음 공부가 많이 좀 든든해져서 네. 단단해져서 그래도 예전 같지 않고 순간적으로 좀 화가 음. 나지만 네. 그래도 나는 나의 그 음. 평점 그 0점을 유지하면서 네. 예. 다시 내 길을 가고 있는구나.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끔씩 딱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음. 또 다른 나의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탁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맞는데 그래도 뭐랄까 좀 욕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고 그것보다 더 이제 그런 분노의 나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네.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저와 상황이 좀 동일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실 그 마음 챙김의 수행법은요. 어찌 보면 너무 수준이 높다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음 챙김보다 사실은 마음 챙김 수행은 상당히 이게 수준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높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긍정심리를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긍정심리는 나를 쓰거든요. 나를. 근데 마음 챙김은 나를 자칫하게 되면 떠나버리게 돼요.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달라져요. 이 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 나라는 거에 집착해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마음사의 이론으로 이게 어찌 보면 무아와 통해요. 무아. 극과 극은 통합니다. 마음사회에서는 무수히 나가 많다 그러잖아요. 무아는요? 없다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마음사회 이론하고 무아론하고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챙김을 하면요.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깊은 단계의 마음 챙김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없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무수히 많다. 그래야 이 긍정심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둘이 아닌 줄 알게 돼요. 없다 있다가 둘이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없다는 얘기도 맞고 내가 많다는 얘기도 맞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 금강경에 보게 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있어요.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무하다, 무상하다, 그걸 또 허무하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못 이해한 거죠. 불의를 몰라서 그래요. 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상하다 그러면 허무하다 그래. 이게 꿈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꿈인 줄 알아.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다는 거를 알아야 꿈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걸 알면 마음을 써요. 마음을 쓰는데 집착이 없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마음 공부가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아이들이 아니 국어도 배우죠. 수학도 배우죠. 영어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물리에 대해서도 배워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 왜 안 배웁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몸과 마음을 쓰는데 몸과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이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야 행복해지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근데 왜 안 가르쳐 줘요? 국가라고 하는 기관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마음을 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교과서로 들어가야 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우리 국어 초등학교 1학년도 국어 있어. 6학년도 국어 있어. 중1에도 국어 있어. 고1에도 국어 있어. 고3에도 국어 있어. 마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음을 쭉 공부해야 된다. 그걸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바래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근데 종종 제 에고가 개입하죠. 이거 돼야 돼. 막 이게 아주 강해요. 그러다가도 또 좀 풀려나죠. 될 일은 된다. 될 일이면 되겠죠, 뭐. 안 될 일이면 안 됐겠지만. 근데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인류가 이제 한 단계 의식이 성장하는 쪽으로 진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이 김정호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 중에 한 역할을 배역을 맡고 있을 뿐이고 도도하게 큰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 인류는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돼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등바등하면서 할 일은 아니죠. 근데 때로는 그 마음이 또 그렇게 급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만 될 일은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정 선생님한테도 뭐 또 좀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하시는 일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좀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참고로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그럼 10시가 됐군요.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여러분 소감, 질문, 코멘트 채팅창에 받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질문 덕분에 뭐 공부 잘했다는 코멘트도 있고요. 네. 외국 교과 과정에 영국에서 그 마인드풀니스를 좀 공교육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될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좀 앞서면 더 좋겠죠. 요즘은 K모가 많으니까 K 마음 공부. 네, 그래서 예전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이런 진화의 흐름이 진화의 방향이 이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청소년을 위한 MLPT 책이요. 네. 누가 하시겠죠? 저희 제자들 중에도 있어요. 이 청소년 MMPT 내가 하겠다. 근데 벌써 이 박 선생님 말씀 보니까 우리 제자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쓰기 전에 딴 사람이 쓸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는 MMPT는 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MPT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MMPT, 교사를 위한 MMPT, 노인을 위한 MMPT, 우울한 사람을 위한 MMPT, 공황장애를 위한 MMPT, 분노 조절을 위한 MMPT, 뭐든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MMP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의 것들, MMPT를 활용한 영업사원을 위한 MMPT, 리더를 위한 MMPT, 그때도 주부를 위한 MMPT, 자녀 교육을 위한 MMPT, 네, 생각해보면 많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 선생님, 네, 학교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면 학교에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고마운 조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해봅시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정 선생님 질문에 또 공감하시는 분도 많고. 네, 소피님, 대인관계에서 저의 고집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용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품어주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언제 그런 얘기 했었죠? 일상의 마음 챙김으로써 조복받는다는 거. 불교 용어긴 합니다만 항마라고도 하고 조복받는다. 내 마음에
그 고집, 그거에 항복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상대방이 틀렸을 때 내가 지적해 주려고 하는 그 강한 그 충동, 뜨거웠다고 느낄 정도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때 마음 챙김으로 정말 딱 떨어져 보겠다, 내가. 아, 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요거를 내가 말로 몸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 올라오는 고집, 내가 지금 옳다, 이것을 내가 상대방한테 말해줘야만 한다는 이 강한 욕구, 이거를 딱 떨어져 보는 하게 되면 마음 챙김 수행도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긍정 심리가 도와줄 수 있죠. 아, 공자님 말씀하신 기서호, 또 동선시.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은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로 해주는 걸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것이 실현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동선시를 봐요. 동선시. 응? 동선시. 이거 어디다 써붙여 놓으세요. 혹시 뭐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그 강한 충동을 자주 느끼시는 분이라면 어디다 써붙여. 동선시라고. 그래서 이런 또 긍정 심리와 마음 챙김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긍정 심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욕구를 그대로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내공을 키우는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긍정 심리와 마음 챙김을 함께 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 각자 자기 나름의 고집이 있어요. 그거를 조복받는다. 네, 그 마음 챙김을 통해서 딱 조복받는 거죠. 아, 별비님, 네, 제가 이 인류사적인 진화의 단계에 말씀했을 때 공감해 주셔서 별비님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 가지 공감해 주신 말씀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기소부령 물시 여인이 실현하는 리더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군요. 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죠. 또 우리 마음 사회, 우리 자신이 리더 아닙니까? 내 마음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구류중생이란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 구류중생이 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내가 이 뭐 구류중생을 예, 리더인데, 네, 잘 살아야죠. 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바른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때가 아니면 말을 닫아야죠. 그것 수행이죠. 막 하고 싶은데 막 하고자 하는 게 내 원래 습관이야. 내 고집이야. 내 습관이야. 그걸 이제 마음 공부해야죠. 아, 인 선생님, 그 질문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카메라도 켜주시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해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마음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늘 성장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